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고요. 위로 시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살가운 편은 아닌데 다행히 시누이들이 살뜰히 챙겨줘서 언니 동생처럼 정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냐오냐하고 귀여움 받고 자란 막내라서 그런지 철이 안 들었습니다. 매일 쉽게 돈 버는 방법만 궁리하더니 코인 투자로 돈을 까먹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에 투자한다면서 제 월급도 다 끌어다 썼고요.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월세집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 못해 술집을 다니다가 바람도 난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같이 살긴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하고 싶었던 터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소장을 보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파트를 팔아서 둘째 시누이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둘째 시누이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애초에 빌려줄 돈도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뜨더군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냈으니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셋째 시누이 명의로 남편이 매수 자금을 낸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제가 없는 데서 시댁 식구들이 다 말을 맞춘 것 같아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남편이 판 아파트와 셋째 시누이 명의로 된 아파트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혼 소송 직전에 이렇게 재산 정리를 하는 경우 종종 있죠.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았고 그 돈을 시누이에게 줬다면 재산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거니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네. 그래도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 테니 그 돈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연처럼 판돈마저도 시누이에게 줘버린 경우에는 당장 배우자에겐 돈이 없어졌잖아요. 네. 배우자도 시누이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면서 버티고 있고요. 네, 이 사연이 그렇죠. 결론적으로 실제로 배우자가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없는데 줬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추금된 금원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이거를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럼 아파트 판돈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겠죠.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아파트 매도 사실 매도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시누이에게 간 돈은 얼마인지 두 사람 사이 차용증 등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일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는 듯한데요. 네. 이렇게 소송 직전에 재산을 몰래 은닉하고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 연탈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우이까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소송이 들어가면 3년간의 재산 변동을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제기 시점에서 재산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믿어주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사연을 보면 남편이 사연자분한테 아파트 팔면서 세금을 냈으니 그 돈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세금,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배우자는 아파트 판돈을 분할 대상으로 하더라도 양도할 때 낸 세금 같은 거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정도라면 제외가 될 듯 합니다. 정상적인 이제 매각 네네. 과정을 거쳤다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판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상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채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도 제외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은 매각을 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직 아파트를 매각을 한 경우는 아닌 경우에 매각을 하면 양도에 따른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빼달라 이런 주장도 가능할까요? 이런 주장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자료 및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먼저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미리 팔아버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닌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일단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죠. 네, 강제집행 면탈죄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소송을 거친다고 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는 별로 현명한 행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보면 남편이 신우이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셋째 신우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명의 신탁 재산인 거죠. 셋째 신우이 명의로 아파트 명의 신탁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원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된 재산으로 무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은 불법이긴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명의 신탁으로 밝혀지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일단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우이 명의 등기가 명의 신탁이 기한 것이라는 건 사연자분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네. 배우자분이 자금을 꽤 부담하고 신우이 명의로 하는 명의 신탁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구체적인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배우자 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좀 힘들겠죠. 네. 다만 신우이에게 배우자가 준 돈들이 있으면 대여금 채권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사정들은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사연자분에게 좀 더 유리하게 참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금원은 배우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또 소송 직전에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판돈해서 양도할 때는 세금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분할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미리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멕시코산 칸탈루프 멜론을 먹고 3명이 사망하는 등 식중독 환자가 속출했죠.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는 멜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국내에는 멕시코산 멜론이 한 번도 수입되지 않았다는데요. 식물방역법은 무엇일까요? 식물방역법은 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식물의 수출입 시 병해충의 유입에 의한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 금지 식물, 병해충, 지역에 따라서 수입을 금지하고 또 신선한 과일, 열매 채소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식물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과일과 열매 채소는 학명에 따라서 열거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명을 정확히 알고 무역을 이행해야 하고요. 또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이나 식물을 지정해서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캔털루프 멜론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산만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브랜포드 마샬리스의 More Better Blue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